주변에서 어머님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정말 칭찬할 게 없고 하루 종일 잔소리하고 혼내기만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라고 하거든.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면 강박적으로 되기도 하고 불안이 높아지는 사람이 되기도 해.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거는 못했을 때는 살짝 한쪽 눈을 감아주고 잘했을 때는 굉장히 크게 칭찬을 해준다 야. 그게 어찌 보면 하나의 열정이면서 생기를 유지할 수 있는 거거든. 네. 그런데 그런 것을 쓸데없는 거라고 생각하고 정말 하기 힘든 공부만을 하라고 하면 그런 열정이나 생기가 사라지기 쉽거든. 이게 안 하면 자꾸 컴퓨터 게임을 하게 되는 거죠. 허당 엄마. 안녕하세요. 당당히 여러분, 허당 엄마입니다. 요즘 집에서 함께하는 허당 엄마표 교육 ADHD 시리즈 계속 촬영하고 있잖아. 오늘은 ADHD 아이들이 맨날 혼나고 또 잘할 수 있는데 그 잘하는 것보다 쫑들을 만한 일이 더 많이 부각되어서 아이들이 점점 기가 죽어 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 이야기 좀 해보자. 주변에서 어머님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정말 칭찬할 게 없고 하루 종일 잔소리하고 혼내기만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라고 하거든. 네. 근데 너는 어렸을 때 칭찬할 게 많았는가? 객관적으로 본다면 옛날에 칭찬할 만한 것도 있었지만 혼날 만한 것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약간 혼난 기억은 많이 없어요. 그렇지. 네. 엄마는 조금 기술적으로 혼냈던 것 같아. 아, 기술적으로요? 혼내시긴 한 거예요? 혼냈지.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거는 못했을 때는 살짝 한쪽 눈을 감아주고 잘했을 때는 굉장히 크게 칭찬을 해준다 야. 아, 못한 거에 집중하기보다는 잘한 거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자는 거죠? 보통 아이들과 약속을 해서 예를 들어서 놀다가 6시까지는 집으로 돌아와야 해 라고 하면 그걸 잘 지키는 아이들도 있지만 그걸 지키기가 쉽지가 않아. 그렇죠. 지키고 싶지 않아서 안 지킨 건 또 아니긴 하지만 결국에는 좀 늦기도 하죠. 10분 정도는. 그렇지. 그래서 너도 한 5분에서 10분 늦을 때가 있었거든. 네. 그럴 때 보통 보면 어머니들이 이렇게 하지. 약속 시간을 잘 지켜야지. 이렇게 늦으면 어떡하냐고. 그리고 벌을 주기도 하고 또는 상을 줄 만한 것을 빼앗기도 하고 이렇게 하게 되거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주말에 뭐 하기로 했는데 그거 안 한다. 아니면 뭐 핸드폰 하는 시간을 뭐 줄이겠다. 이런 식으로 협박도 많이 그렇게 하시죠. 하기도 하지. 네. 그런데 약속 시간을 잘 지키는 건 물론 중요한 일이야. 그리고 엄마도 그게 중요하다는 건 알고 있었어. 그런데 초등학생 정도 되는 아이가 5분, 10분 늦게 오는 것을 매번 그렇게 했을 때는 안 되지만 막 늦지 않고 달려오려는 그 아이의 마음을 이야기해 줬던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아이가 늦을까봐 막 뛰어서 땀에 흠뻑 젖어서 들어오는 그 모습을 이제 이해해 주셨다는 거죠? 그때 엄마가 해주었던 말은 와, 너 정말 더 놀고 싶고 그리고 잊어버릴 수도 있었는데 그래도 늦지 않으려고 열심히 뛰어왔구나. 이렇게 말해줬어. 네, 실제로 제가 약간 잊어버렸다가 출발 시간을 약간 늦게 출발한 적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20분 걸리면 20분 전에 출발해야 되잖아. 근데 축구하고 놀다 보니까 아차 하면서 갑자기 떠올라서 그때 이제 급하게 뛰어온 적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반복되어서는 안 되지만 한두 번 정도는 너의 노력을 칭찬해 주었던 거지. 그러면 약간 너의 표정이 이거 혼날 일인데 혼이 나지 않았네 라고 하면서 약간 머쓱해하면서 약간 미안한 표정을 지더라는 거지. 그렇죠. 오히려 그런 게 더 무서운 거 아니야? 약간 웃으면서 너 정말 잘했구나 이러면 더 이상한 거 아니에요? 엄마가 약간 기술적으로 얘기했다는 게 이게 기술적으로 혼냈다는 얘기가 바로 이 얘기가 되는 거지. 그러네요. 근데 이제 만약에 그 눈치를 못 채고 그냥 나 그냥 괜찮은 거보다 하고 자꾸 수시로 늦으면 그거는 좀 바로 잡아주긴 해. 그렇지. 그거 하고는 구별할 수 있어야지. 그렇죠. 너가 아주 눈치가 없거나 엄마의 그런 점을 악용하진 않았던 것 같아. 제가 약간 양심이 없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나도 그런 생각을 좀 해. 굉장히 혼날 일도 많이 하고 실수도 많이 하는데 뻔뻔스럽거나 양심 없는 행동을 하진 않았던 것 같아. 그리고 아침에 비가 올 때 우산을 가지고 나갔거든? 네. 그런데 돌아올 때도 비가 오면 그 우산을 쓰고 오지. 그런데 아침에 우산을 쓰고 갔는데 돌아올 때 비가 안 오면 거의 90% 이상 잃어버린다고 생각해야 돼. 필요에 의해서 우산을 쓸 수밖에 없으면 쓰는데 그게 아니면 그냥 나한테 필요하지 않은 건 그냥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 그런데 엄마들은 이럴 때 훈육을 잘 해야 한다 생각하고 우산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자꾸만 이렇게 잃어버리고 다닐 거냐고 하면서 한 번만 더 잃어버리면 뭐 어떻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 칠칠 맞지 못하다 하고 또 많이 혼내시죠. 그런데 엄마는 이럴 때 내일 잘 기억해서 챙겨와. 그러는데 내일 챙겨올 수 있을까?
반반인 것 같은데요. 거의 못 챙겨왔어. 그러면 그 다음날 챙겨오지 못할 때는 그러면 그 우산을 너가 너의 책상 안에 잘 넣어두었다가 다음에 비가 올 때 잘 쓰고 와. 이렇게 하거든? 네. 웬만해서는 다시 잘 쓰고 오는 것 같아. 네. 그러다가 너가 하굣길에 비가 안 왔는데도 우산을 들고 들어오면 네. 그때 엄마는 이제 기술적으로 칭찬을 하는 거지. 아, 이거를 안 갖고 왔을 때 막 혼내기보다는 어쨌든 했을 때 칭찬을 하는데 더 집중을 하셨군요. 그리고 못했을 때는 다양한 방법으로 가르쳐 주었던 것 같아. 근데 제 입장에서는 이게 안 갖고 오고 싶어서 안 갖고 오는 게 아니거든요. 나도 갖고 오고 싶죠. 그래서 최근에 밥 먹으러 갔다가 우산을 제가 또 놓고 왔어요. 성인이 된 지금도 이렇게 부주의에 의해서 조금씩 일상 속에 이런 어려움인데 어렸을 때는 얼마나 더 심했겠어. 근데 그때는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진짜 아니거든요. 이럴 때 이제 아이들이 혼이 나고 자꾸 잘해야지 라고 말한다고 잘해지는 게 아닌데 자꾸 그러면 좀 마음이 좀 상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면 좀 강박적으로 되기도 하고 불안이 높아지는 사람이 되기도 해.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ADHD 특징을 가진 아이들 중에는 상당히 강박적으로 계속 챙기려고 하는 게 있고 또 실수가 많은 사람이 오히려 완벽해지려고 하는 면을 보이기도 하거든. 그럴 때는 참 많이 괴롭지. 그리고 어머니들 말씀이 뭐 숙제라든지 책 읽기라든지 해야 할 공부에는 열심히 아니면서 쓸데없는 것에 몰두하는 이야기도 많이 하시거든. 쓸데없는 거요? 예를 들어 어떤? 너로 치면은 팽이 돌리기, 뭐 레고 만들기 그런 거였는데 너 레고를 몇 살 때까지 만들었는지 기억나? 일단 중1 때까지는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성인 돼서는 이제 나노블럭이라고 그때 한창 유행했던 그것도 계속 한 번씩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 어머니들은 레고 만들기나 그런 장난감은 고학년이 되면서 하지 못하게 하고 치우거나 중학교 가서는 진짜 하지 못하게 하시거든. 이제 대부분 보면은 책을 쥐어주고 싶으신가 봐요. 엄마도 그런 마음이 있었지. 그래요? 없지는 않았어. 아. 그런데 책도 읽고 레고 만드는 것도 놔뒀던 거지. 그리고 누나는 조금 심했던 건 있어. 왜요? 니네 누나는 인형놀이 되게 좋아했거든? 네. 그래서 어릴 때는 인형을 만들어서 가지고 놀더라고. 그래서 나는 놔뒀어. 네. 그리고 중학교 때도 가끔씩 방에 보면 인형 스티커로 옷 갈아입히기. 옷 입히기 하는 거 캐릭터에? 그거 저 누나랑 같이 했는데요? 생각해보니까 그때 누나가 중학생이었네. 맞아. 네. 너 초등학교 때 누나가 중학생이면서 스티커 옷 갈아입히기를 방에서 하고 놀았거든. 맞아요. 그런데 난 그런 것에 대해서 크게 뭐 말을 하진 않았던 것 같아. 그런데 내가 한번 웃음이 났던 거는 누나가 기숙사에 있는 학교에서 고등학교를 그쵸. 보냈잖아. 그때 누나가 자기는 너무 당연하게 그 스티커 옷 갈아입히기 그걸 가져갔어? 고등학교 때 가져간 거야. 그런데 친구들이 다 깜짝 놀라면서 이건 좀 이상하죠, 그거는. 근데 이상하다고 보기에는 그냥 누나는 가져가고 싶었고 그리고 뭐 그거 하느라고 하루 종일 뭘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 집에 못 올 때 한 번씩 하고 노는데 처음에는 친구들이 깜짝 놀라면서 넌 아직도 이걸 하니? 그러더래. 근데 누나는 엄마가 말린 적이 없으니까 네. 자기는 이거 하면 안 되는 건가 생각했대. 그러더니 나중에는 주말마다 아이들이 몰려들어서 같이 했다는 거야. 유행의 성과는. 아니 근데 생각해보면 그게 좀 이상하긴 하지만 그 스티커 해서 붙이고 꾸미는 그 원리가 그대로 요즘도 유행을 했었어요. 얼마 전에 그랬니? 다꾸라고 다이어리 꾸미기가 유행했었는데 자기의 어떤 다이어리 스티커를 붙이면서 꾸미는 거거든요. 마스킹 테이프도 붙이고 결국엔 같은 원리라서 또 그렇게 생각하면 또 그렇게 이상한 일이 아닐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근데 나는 그게 이상하다는 생각 자체가 안 들었어. 그냥 취미 그냥 좋아하는 거 하나 하다? 그래서 뭐 꼭 취미가 근사하고 멋진 거야 하는 것도 없고 그리고 근사하고 멋지다는 기준도 자기가 생각해서 이거 재밌고 근사하고 멋지네 하면 그런 거는 얼마든지 허용해 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 얘기를 들은 사람들이 다 웃는 거 보면 그런 누나도 조금 일반적이지 않고 그걸 아무 말 하지 않는 엄마도 일반적이지 않는 면이 있는 것 같기는 하다 생각이 들어. 그때 엄마가 그런 것을 꺾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게 어찌 보면 하나의 열정이면서 생기를 유지할 수 있는 거거든. 네. 그런데 그런 것을 쓸데없는 거라고 생각하고 끊고 정말 하기 힘든 공부만을 하라고 하면 그런 열정이나 생기가 사라지기 쉽거든. 너도 마찬가지였어. 콩벌레 잡는 거를 거의 하루 종일 할 때도 있었거든. 그건 좀 저학년 때 좀 어렸을 때죠.
이런 열증을 쏟을 수 있는 것을 막아버리면 다른 곳으로 그 열정이 흘러가게 되거든. 그때 그런 것을 막았더라면 아마 너희들이 컴퓨터에 많이 빠졌을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엄마한테 컴퓨터를 어떻게 조절하냐고 하면 엄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말을 할 수가 없는 게 조절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다른 데 열정을 쏟을 수 있었기 때문에 컴퓨터 게임에 그렇게 몰두하지 않았었거든. 저도 근데 생각해보면 옛날에 컴퓨터 게임을 한참 엄청 많이 했을 때가 있긴 있거든요. 초등학교 때, 고학년 때. 근데 그게 오래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막 그거에 푹 빠져 살기보다는 좀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다시 그냥 제가 또 다른 하고 싶은 게 또 생겨서 그거를 또 했던 것 같아요. 팽이를 너무 좋아했었던 것 같아요. 네, 지금도 다음에 한번 상당히 가족들한테 뵐 일 있으면 진짜 팽이 들리는 거 한번 보여드리고 싶다 진짜. 근데 나는 너가 팽이를 단순히 돌린 게 아니라 막 묘기죠, 묘기. 그치? 몸에 막 올렸다가 떨어뜨려서 돌리고 난 그런 것도 봤는데? 그러니까요. 이런 열정을 유지해야지 이제 재밌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안 하면 자꾸 컴퓨터 게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 아이들이 그렇게 자기 취미나 열정을 쏟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스마트폰에 너무 몰두하는 것 같아. 자, 이런 건 또 중독과 관련된 건 또 다음번에 또 다루는 걸로 하시죠. 허당 엄마. ADHD 아이들이 칭찬할 게 별로 없다고 하면서 하루 종일 혼내고 지적할 만한 일만 많다고 하는데 하지 못하는 걸 지적하기보다는 잘할 때 반응을 잘해주는 게 좀 필요한 것 같아. 그래야 긍정적인 사이클로 돌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 그렇게 긍정적으로 사이클 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도 노력 많이 했어. 오늘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세요.